안녕하세요. 그 자료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스카이 명인수학 그 안에 보면 이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얼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넣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시죠 많이. 이제 고3인데 좀 3페이지 보시면 뭐 간략하게 제 소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하고요. 연세대학교 수학대학원 이제 석사까지 졸업을 우선 했어요. 현재는 지금 동탄명인학원에서는 이제 고3 최상위권 위주로 고3 이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의 이제 성북 지역에서는 이제 고3 이과하고 문과를 두루두루 우선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4페이지 보시면 그 오늘 시간이 저한테 좀 많으면 그 어머니들하고 이제 아버님도 계시지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작년에 그 올해 이제 교육과정 개편된 상황에서 수능이 치러지잖아요. 그죠? 선택식으로. 작년에 이미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보시면 올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된 시험지가 한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 2022학년도 예비시행 시험지가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게 시간이 저한테 좀 많이 있었으면 이거 분석 좀 해드리고 좀 마치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올해 1월 1일 날 개강을 하고 여태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그 10페이지 우선 보시면 우선 제가 1월 개강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학생들 관리를 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현재 지금 제가 여기 동탄 고3 학생들하고 진행하는 반 타겟이 극최상위권이에요. 극최상위권. 그러니까 거기 반에 구성된 학생이 예를 들면 뭐 세마고 전교 1등 이과 학생 포함해서 지금 세마고의 주류적으로 이제 좀 모의고사를 매우 잘 받는 학생들 위주로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현재까지 그 제가 진행한 수업이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킬러 문항 위주로선 수업을 진행을 여태까지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따라와줘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매우 어렵게 나오는 수준보다 더 어렵게 우선 수업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방학 동안은 좀 학생들이 좀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 방학 때 동안은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좀 매우 어려운 문항 우선 진행을 좀 했고요. 관리는 11페이지 보시면 그 여태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은 이제 클리닉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강이 되는데 이제 개강을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배정이 돼 있는데 실제 시간 수업 시간은 6시부터 10시로선 잡혀 있고요. 학생들이 미리 좀 올 수 있으면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직접 클리닉을 봐주고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또 10시 반 정도까지 또 남아서 또 질문을 또 개인적으로 받아줄 계획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가르쳐 보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고3 최상위권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그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학생들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부가 좀 힘들 때 뭐 학생 스스로가 좀 버티는 거지라고 생각을 여태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기 아빠가 되고 좀 젊어 보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애기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개개별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강을 한 순간부터 저번 주 수업까지 해가지고 학생이 좀 공부를 할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개개별로 상담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이제 매주 학생들하고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예를 들면 수업이 좀 따라가기 너무 버겁다거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과제가 너무 많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꾸준하게 학생하고 한 30분 정도씩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을 쭉 하고 그러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도 전화로 또 말씀드리는 과정을 1년 동안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에 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그때 하면 좋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그 주중에 공부하다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학생이 이제 제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직접 이제 수기로 적어가지고 풀이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질문 받는 시간은 새벽 3시까지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애기가 잠을 안 자요. 저희 애기가 3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그때 동안 질문을 최대한 받아주거든요.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이 나가요. 12페이지 보시면 우선 오른쪽에 질의응답 보이시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학생이 예를 들면 선생님 요번에 배웠던 내용이 뭐 8번, 19번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손으로 막 휘갈겨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좀 해가지고 학생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적어서 보내줘요 우선은. 근데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요즘 줌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줌을 켜요. 그래서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좀 하면서 이제 좀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최대한 그 주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왼쪽에 문자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저희 집 애기 저도 방금 이제 애기 등원을 시키고 왔는데 그 애기들은 요즘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애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애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보면서 좀 애가 어떻게 지내는구나를 좀 확인하니까 좀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작년까지는 조교한테 그냥 진도 상황만 문자로 보냈었는데 그 거기 보시면 그 문자 내용이 거의 단편 소설급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직접 이제 애들 그 주에 가르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지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를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문자를 아주 길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니고 있는 분 이제 자식도 있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새롭게 좀 등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원하시면 학생 공부하는 사진하고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문자로 좀 타이트하게 보내는데 그리고 매주 학부모님 한 분하고 또 상담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여기 말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그 여자의 한 학생이 이제 뭐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한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야지 애가 좀 공부를 하겠느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애기 또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상담하고 어머님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이제 애들 이제 또 학원 끝난 이후까지도 좀 관리하려고 요즘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그 주에도 계속 관리를 하려고 우선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 그 13페이지 보시면 우선은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후의 커리큘럼은 지금 제가 타겟을 하고 있는 반이 이과 최상위권 반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6월 평가원 보기 이전까지는 그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 약점으로 있는 단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했었을 때 반드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3페이지 표를 보시면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미적분에서 킬러 문항 소재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은.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이스토리라든지 기출문제집 가지고 커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이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항들은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의 문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항을 많이 푼다고 해도 실제로 교육과정 개편되고 난 이후의 유형을 좀 푸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 부분을 많이 풀면 안정적인 등급인 2등급까지는 커버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좀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러니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행할 수업의 내용은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바뀐 교육과정 개편된 내용에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된 문항을 좀 집중적으로 문항 풀이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변별력 있는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를 6월 평가원 이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봤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등급이 나오게끔 우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6월 평가원부터 9월 평가원 사이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문제를 풀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교육과정 개편된 상황에서 좀 심도 있는 문항들을 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9월 평가원까지는 이제 그 사이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좀 제한돼 가지고 우선은 뭐 여태까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수업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데스크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시간하고 이제 수업에 관한 내용은 알려드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